시민 여러분, 저 송진영은 오늘 오산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오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금 오산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버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개발은 지연되고 행사와 사업은 난립하며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입니다. 편가르기와 줄세우기, 시민을 눈치 보게 만드는 낡은 정치 구조가 오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후퇴하는 정치를 끝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산의 현실을 바로잡고 무너져가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신뢰받는 시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산의 미래를 위해 시민 중심 혁신이라는 분명한 방향과 함께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오산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도시의 미래입니다.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경제가 살아있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자통발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출퇴근 스트레스를 줄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넷째,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정주 여건이 우수한 도시로 오산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고 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지연된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덟째,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홉째, 난립한 행사와 축제를 재정비하여 효율성과 내실을 높이겠습니다. 열째,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오산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10대 과제는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오산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교육, 경제, 교통, 주거, 복지 전반에 걸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 바뀌어야 도시가 바뀐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산의 정치는 시민이 주인이 아닌 오직 정당의 눈치와 줄서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당 정치의 폐해에서 벗어난 오산의 새판짜기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 송진영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러섬 없이, 흔들림 없이 오직 시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저 송진영은 시민 중심, 시민이 주인이 되는 현실 정치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는 행정,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오산은 작지만 충분히 강하고 빛날 수 있는 도시입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산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오산의 새판짜기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산의 변화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저 송진영은 압도적 새로움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오산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 출마 기자회견인데요. 회견문을 낭독했는데요. 혹시 질문을 있으시면, 선관위가 오셨는데 질문을 받아도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괜찮은가요? 네, 질문을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완벽했나요? 하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은경. 예, 뉴스 동포나루의 한은경입니다. 네. 지금 그 공약 중에서 그 10대, 아니 공약이라 하기보다 지금 10대 과제로다가 네. 교육도시 오산을 내세우셨는데요. 지난 그 민주당 정권일 당시에 여기가 오산이 교육도시 오산을 표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들고 나오셨는데 어떤 차별적인 거를 두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차별적인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육도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전 정권에서 얘기했던 게 교육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도시라는 슬로건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일을 해보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들, 없어진 정책들이 지금 뭐 여기서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드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국 토론대회 예산 같은 것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결국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국 토론대회가 한 2회, 3회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 멈춰 섰습니다. 이런 것들, 아이들이 조금 더 활력 있게 움직이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좀 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거는 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종이나 뭐 아이들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사랑 놀이터도 지금 좀 축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아이 키우기, 육아하는데 좀 어렵지 않은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후보님 감사하고요. 우선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이거 출마선언 정식으로 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봤었어요. 전에도. 근데 이제 교육도시 오산이나 그리고 뭐 환경적인 도시 오산, 문화 도시 오산, 일체 실현 이런 종류는 그 민주당 시장일 당시 12년 동안 다 해왔던 것 중에 못 이룬 게 한두 가지씩 있어서 다 해왔던 것들인데 이제 개혁신당 이름 그 당명으로 해서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색다른 어떤 좀 다른 방향의 정책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은 급조된 공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어오더라도 그건 시장이 됐을 때 잘 이어가야 되고 오히려 공약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비슷한 거를 끌고 오는 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공약에서는 좀 아쉽다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제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은경 부장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또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모니브로드밴드 서울방송 김상원 기자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공약 여러 개 내셨는데 사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하게 대놓고 위한 공약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만의 결정적인 차별점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 후보에 비해 본인만의 강점, 후보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제가 교육이나 복지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이라고 한다는 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 청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청년 창업 지원센터 우리 이루자리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아이들이 정주하고 이 안에서 직업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청년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재 풀을 또 양성을 해서 그것을 또 매칭하는 이런 것들 청년 정책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에 관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우리 육아 아이는 첫째 나오면 100만 원 주고 둘째 나오면 200만 원 주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은 좀 주지만 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돌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산은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우리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오산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우리 이웃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모녀 사건이 있었고 송파 모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웃의 재발견 같은 경우는 민과 간이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또 나누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복지가 다각지대가 없이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노인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에서도 우리가 지금 제가 낮에 하는 주간보호센터 이런 센터 있잖아요. 어르신들 같이 가시는 곳.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간으로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곳은 딱 한 군데, 시에서 하는 곳이라기보다 이제 은필사랑제라고 남북지간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굉장히 줄을 서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살려서 또 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많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구축을 해서 많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오산형 복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에서만 할 수 있는, 작기 때문에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이런 복지 구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정경만 부장. 네, 공약이 사실 몇 개, 여러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있는 도시 오산과 관련해서 오산시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고요. 오산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오산시가 경기도 32개 시군 중에 투자의 취가 제일 적은 아주 형편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시장이 되신다면 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경만 부장님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경제를 살리는 것들, 투자 유치가 적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여건상 투자 유치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세부 3지구 들어가서 거기서도 우리 이원희 시장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느 정도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활성화 빨리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부지라든지 예비군 훈련장, 터미널 부지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기업의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빈점포 너무 많고요. 너무 힘들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창업해봄이라고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 만들기로 했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청년 지원센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 청년의 인재 풀을 활용해서 이 안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프로그램들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빠르시네요. 네. 마이크를 들고 계시네요. 네, 이런 뉴스 김남성입니다. 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네. 좀 지키지 못할 공약보다는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이제 좀 원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예비 후보님 당선이 되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공약 중에서 가장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공약 2가지와 또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은 공약 2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빨리 되고 나중에 되고 이거는 다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육도시 오산 굉장히 지금 저는 빨리 만들고 싶고요. 없어지는 교육도시 오산을 만들고 싶고요. 교통 인프라 구축하는 거 ITS 제가 시의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는 이상하게 운동장 사거리까지는 차가 괜찮은데 그 뒤로 굉장히 막힙니다.
네, 이거는 교통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ITX 전 구간 실시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문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건 우리 기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권 초기에 어땠습니까? 예산 없다고 예산 파탄났다 얘기하는데 파탄난 예산 없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어려운 것들은 별로 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미안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뭐 계속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부지 활용과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또 조속한 개발에 관해서도 사실은 저희는 참 이상한 개발을 많이 합니다. 정말 통으로 개발하면 참 좋겠는데 안 되더라도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각형 두 개의 꼭지점 만들어 놓는 이렇게 해서 부지를 조성을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라리 좀 지연되게 해서 좀 네모 반듯하게 예쁘게 개발되는 이런 개발이 좀 지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네,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그 최상단의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오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후보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산이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반에 다른 언어를 쓰는 친구들이 뭐 한 3-4클럽 정도 이렇게 해서 보조교사가 투입이 돼도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시 차원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적인 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다문화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들이 한국말을 잘 못 쓰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말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모 대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AI 시대의 아이들은 AI의 언어는 다문화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다문화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어떠냐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 다문화 아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게 또 있으실까요? 네. 김은수, 시사님이시고 김은수 보기자인데요. 우리 의원님 트렌드 관련해서 트렌드 주석 대표님 계시는데 트렌드 트렌드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신 점이 있잖아요. 시청하고 오산역 구간에 정면 제어법들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나 시장님이 예를 들어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램은 진짜 박상욱 시장님 때부터 계속 이어오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정말 적극 반대합니다. 저는 오산시 안에 시청을 가로질러서 그 좁은 도로에 이 주차선을 막아서 트램이 지나가야 한다고 하면 오산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제가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좀 해왔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걸 제가 한다만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다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지금까지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국. 경인동진조용기자입니다. 사통발달 교통인프라 구축 얘기하셨는데 앞에서 최근에 오산 쪽으로 들어오는 인프라 사업들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분당선 연장도 예비 타당성조사 탈락을 했고요. GTX C 노선도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동탄 트램의 경우에도 지금 공사비 문제로 유차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산시장이 되신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좀 잘 이끌어 나가실까 그 대안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게 이거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분단성 예타 뭐 우리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오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오산의 공공공간 구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예타에서 탈락된 것은 다시 재추진을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오산 IC 입체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왔을 때 이 입체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것은 그냥 뭐 입체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탄탄한 연구를 통해서 여기 통행량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입체화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지금은 어떻게 힘들게 시민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 입체화에 대해서 같이 그 LH나 그 도로공사와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도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GTX-C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GTX-C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요. 네, 우리 강경보 국장님 말씀까지 듣고 우리 이 대표님 인사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선거 어려운 선거 예상되는데 네. 혹시 그 오늘 그 이전에 네. 이진수 가져와 계시는데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많이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거는 뭐 아직 없는데요. 제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오산에서 일을 했고 오산 사정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금 뭐 지영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충분히 지금 뭐 양당 체제에서 염증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온 일들에 있어서 뭐 시민들께서 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잘 봐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열심히 한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요. 제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좀 듣고요. 우리 대표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예. 네. 뭐. 네, 여기인데요. 네. 아, 예, 우리 최고문. 그 10대 과제가 되게 많은데요. 아직 환경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의원님이 오산시 이제 화성시 하수를 오산이 처리하는 원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환경 관련돼서 물류사무실 관련돼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셨고 하셨었는데, 환경 관련돼서 딱 이거는 제가 그 시장이 되시면은 꼭 바꾸겠다고 하시는 게 있으신지 해서. 환경 관련돼서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 환경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실지 저는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주거 환경이라는 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지중화율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 오산시만큼 전봇대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 동네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주거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그 급전 변전 시설 우리 또 외삼이동 앞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민의 건강에 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 정말 이걸 우리 그 열수송간 동탄 고덕간 열수송간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거울 삼아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왜 동탄에 사용하는 이 지하철의 급전변전시설은 오산에 설치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과 협동조정을 막아내야 될 문제 아닌가. 뭐 환경 아까 화수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더러운 물은 오산에 버리고 이익은 화성에서 갖는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 좀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질문 주셔가지고요. 예, 이제 좀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네. 있으실까요? 이준석 의원 이제 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마이크 잡고 뭐 이렇게 뭐 지지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안이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듣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동탄 국회의원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동탄에 오면서 가장 의아했던 것은 이게 사실 오산구와 동탄이 뭐 사실 과거에는 같은 동네였다가 이제 행정구역과 갈라지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시장의 당정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협력이 참 안 되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교통 3분지 관련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서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추가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오산도 많은 관심 갖고 있지만 동탄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있는 문제인데 이 지방자치제 하에서 시장들끼리 협력을 잘했으면 이미 어쩌면 다 해결됐을 만한 문제들인데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크로는 데 있어가지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하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거는 양 도시의 시민들에게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 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오산 쪽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만요. 저는 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오산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동탄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동탄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또 오산 시민들이 어떻게 또 잘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동탄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탄의 교육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오산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망을 더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동탄의 주민들도 뭐 주말에는 뭐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무량기수공원에 가가지고 주말을 즐기면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결합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반대로 오산의 주민들도 가볍게 이 동탄의 호수공원을 넘어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좀 그게 단절된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당장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저만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동탄 남동탄에 살면서 사실 놀랍게도 GTX-A가 이제 서울역까지 가기 전까지는 여의도의 국회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오산역에 와가지고 무궁화 타는 겁니다. 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침 7시에 2대밖에 없습니다. 예약도 안 되고요. 근데 사실 오산과 동탄이 그렇게 엮여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아까 GTX-C 같은 얘기도 나왔지만요. 지금 GTX-A가 만약 서울역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동탄역을 통해 가지고 출퇴근하는 오산 주민들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를 위해 가지고 지금 오산 버스 노선이 이런 것들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세교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까지 어쩌면 오산보다 동탄이 가까울 텐데 세교위 신도시에서 필곡터널을 통해 가지고 동탄 가는 방향에 버스가 없습니다. 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서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교위 신도시에서 동탄 호수공원 쪽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상권이 동탄으로 종속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세교 쪽에 계신 상인들은 하고 계실 거고요. 반대로 이제 동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산대역이랑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은 동탄 사람들이 오산대를 통해서 출근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동탄의 상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시장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양 지역에 터널이 개통되고 4년 동안 지금 사실 어떤 실질적인 교통망 확충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됐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오산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탄과 오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산을 잘 알고 동탄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저 스스로도 사실 아직까지 화성과 오산이 공유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저 독일로 가는 방면에 보면은 이게 우리 흔하게 하는 얘기지만 소록탄역이 외삼기동인데 왜 저게 소록탄역이냐 이런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저게 사실 외삼기동과 내삼기동 그리고 저 오른쪽에 금곡까지 해가지고 다 어차피 개발이 되면은 전부 다 이어질 겁니다. 연담화 되고
한 동네가 될 때 우리가 같이 그 인프라를 공유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양 지역이 앞으로는 경기 남부에서 정말 중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고민해가지고 양도시에 지금 조금씩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하자면 동탄에 부족한 것들, 오산에 부족한 것들을 그 외산미동, 내산미동 그리고 금고까지 해서 다 채워줬는데 그때 소지역주의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가지고 그 구간을 어떻게 채웠냐에 따라가지고 오산과 동탄, 양도시의 가치가 2배가 3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같이 무슨 하수 처리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 합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산 시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건 딱 하나. 동탄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이해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